3의 5절 풍동 실험입니다. 바람 터널이죠. 윈드 터널. 구조물의 내풍 설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이 발생할 것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동적 거동을 확인하는 혹은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CFD 전산 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연구에서 제한된 추정식 경험식을 사용하는 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부분 바람 구조물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고 그래서 해석적 혹은 경험적인 방법으로는 정량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축소 모형을 사용한 풍동 실험, 윈드 터널 테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초고층 건물, 좀 전에 얘기했죠. 50층 이상, 200m 이상, 대형 공항 관제탑과 같이 바람에 민감한 구조물은 풍화중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등가정적 풍화중 평가 방법으로 풍화중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세장하고 유연한 건축물, 우리가 형상비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인적 건물에 발생하는 후류 혹은 와류 방출에 의해서 풍화중이 증가될 경우가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비정형성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풍화중 기준에서는 풍동 실험을 실시해서 풍화중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경관 길이가 이거는 이제 교량 설계 하중이라는 데 나와 있는데요. 주경관 경관인데 메인 경관입니다. 메인 스팬 200m 이상인 장대 특수교량 그 다음에 주경관이 주경관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혹은 높이 이게 주형이라 부르는데요. 주형의 단면 이 비율이 30을 넘는 교량이나 부재는 일반적으로 감쇄가 적고 진동이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죠. 고유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바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진동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적 설계 결과에 대해서 풍동 동적 해석이나 이건 CFD를 얘기하는 거고 풍동 실험을 통하여 공기역학적인 안전성을 그러니까 동적 효과죠. 공기역학적 에어로다이나믹스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동 실험인 경우는 축소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축소 모형을 사용해서 풍압, 풍하중, 풍응답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풍동 실험에서는 이 축소 모형에 대한 결과가 실제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혹은 실제 하중 바람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형 및 기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실제 현상과 풍동 실험을 연관짓는 관계를 상사 조건이라고 합니다. 실험에는 항상 쓰이는 거죠. Similarity Condition. 일반적으로 실제 구조물과 모형 간의 상사, 유사성은 기하학적인 형태가 같아야 되고 상사 혹은 동적 특성의 상사 뿐만 아니라 바람, 하중이죠. 바람과 풍동 기류의 상사 혹은 바람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사 등이 중요하지만은 상사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다 정확한 공기역학적 에어로다이나믹 거동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형 제작, 실험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한
가능한 많은 상사 조건을 일치 시켜야 한다. 예. 아래 그림은 이제 풍동 실험 벌써 오래된 건데 T 솔루션에서 그림을 좀 제공받아 가지고 넣습니다. 항만의 풍환경 이렇게 실험이 있고요.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개씩이나 다 넣었을까? 네, 뭐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인가요? 네, 그리고 이건 교량, 교량에 대해서 주탑이고 겉오고 응답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예, 겉오고 그 다음에 빌딩 숲 사이에 빌딩이 새로운 빌딩이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예전에 제가 그 지금은 NCS 플루언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플루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산 유체역학입니다. 풍동 실험의 종류입니다. 풍동 실험의 종류는 풍력 실험, 풍압 실험, 공기력 진동 실험이 있고요. 풍력 실험은 주골조 설계용 풍응답과 풍화중, 풍압 실험이라는 것은 외장재 설계용 풍화중 또는 주골조 설계용 풍응답과 풍화중을 평가할 경우, 공기력 진동 실험은 주골조의 풍진동으로 인한 부가적인 공기력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풍응답과 풍화중을 평가할 경우입니다. 그림은 이제 하영철 교수님의 책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그 책에 잘 나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써머리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풍력 실험 장치고요. 보면은 회전 테이블이 있고 건물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더블럭, 스파이어, 풍동 기류 그 다음에 풍압을 여기 압을 재는 것도 있고요. 총압, 토탈 프레셔, 그 다음에 정압을 재는 거 구멍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6분력계 로드셀이 있어가지고 하중을 계측합니다. 이거는 풍압 실험인 경우는 보면은 건물에 이렇게 압력관이 있습니다. 풍압공을 내가지고 압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공기력 진동 실험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건물 모형 밑에 이렇게 상사성, 동적 특성을 상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스프링과 부가 질량, 점성액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적 특성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진동을 레이저 변이기를 통해서 잴 수 있게 해놨습니다. 1.3의 6절 내풍 대책입니다. 내풍 대책은 그 바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바람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구조상의 검토 혹은 부가적 장치에 의한 재진 대책이 대부분이고 정적 공기력 즉 풍화중을 경감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거동에 대한 내풍 대책 정적 거동에 의한 내풍 대책은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키거나 단면에 작용하는 풍화중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풍화중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단면의 수풍 면적을 작게 하는 방법과 공기력 계수가 작은 단면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적 거동에 의한 내풍 대책은 이제 진동을 줄여주는 방법인데 진동을 아예 발생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진동이 발생하는데 진폭을 줄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유해 진동이 발생하는 풍속을 설계 풍속 이상으로 만들어서 설계 풍속 내에서는 유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방법은 구조 역학적 방법과 공기 역학적 방법이 있다.
이 중에 구조역학적인 방법은 구조 시스템의 특성을 바꾸는 겁니다. 질량과 강성과 감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질량 증가는 뭐 일반적으로 와류 진동의 진폭을 감속시키고 갤러핑 발생 풍속을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뭐 단점들은 이러한 질량의 증가는 고정 하중이 증가해서 구조물의 부담이 커지고 고유 진동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메가 이퀄 루트 n분의 k니까요. 고유 진동수가 작아져서 발생 풍속 증가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 강성 증가, 감쇄 증가. 강성 증가는 고유 진동수를 크게 해서 발생 풍속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뭐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감쇄는 뭐 감쇄 증가라는 것이 이제 확실한 재진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은 구조물에 적절한 감쇄 장치, 뭐 TMD라든가 이걸 부과하여 재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재진 방법은 수동과 능동 혹은 반능동이 있습니다. 제어하는 방법. 자, 공기역학적인 방법입니다. 구조물의 단면을 변화시켜서 작용 공기력의 성질 혹은 기류의 흐름을 바꾸어 유해한 진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뭉툭한, 툭한, 그래서 뭉툭한 단면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 에, 저는 이제 뭉툭한이란 단면을 이제 반대말이라고 유선형, 바람이 잘 흘러가게 하는 형태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러프하다는 것이 넓고 평평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바람이 와서 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와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와류에 의한 진동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뒤에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페어링을 설치하는 거, 최진 대책입니다. 페어링, 유선형 모양의 페어링, 그다음 소피 플레이트, 처마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처마, 소피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베폴, 칸막이란 뜻이고요. 페어링은 이렇게 유선 형태로 생겨가지고 바람의 흐름을 블러프한 것을 유선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가이드 베인, 가이드 날개, 플랩, 덮개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항공기 날개에 보면은 끝단에 플랩이 있죠. 플랩. 그 다음 수평판, 스커트, 스커트. 여자의 스커트처럼 이렇게 찰랑찰랑 되는 것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어링도 있고요. 플랩, 그 다음에 디플렉터, 방향을 전향기라고 불러야겠네요. 전향기. 방향을 전환하는 거. 스포일러. 스포일러. 자동차 뒤에 달려있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에 달리는 데 있어가지고 스포일러 다는 것처럼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베풀 플레이트, 차단용, 바람 차단용 칸막이, 페어링, 끝단을 늘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명이라도 넣어야지 다 영어만 쓰다 보니까 영어로도 지금 외래어로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어링, 플랩, 뭐 디플렉터 다 영어로 외래어로 쓰고 있는데요. 번역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인 대책, 동적인 대책, 정적인 대책에서는 풍하중, 저항 증가, 풍하중을 저감시키는 거, 수품 면적,
공기력 계수 저감, 구조역학적인 대책은 M과 K와 C를 조절할 수 있고요. 공기역학적인 것은 단면의 형상, 기류 방리를 억제하는 페어링하고 스포일러 방해 장치, 그 다음에 기류를 교란시키는 거, 공기역학적 댐퍼, 뭐 장치를 몇 개 더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리를 억제하고 기류를 교란시키고 뭐 공간적인 상관성을 저감시키는 거, 기타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진 응답 스펙트럼과 풍속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서로 차이를 보면은 이제 스펙트럼이란 것은 가로축이 주기 혹은 진동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지진하고 바람이고 응답 스펙트럼, 파워 스펙트럼 이제 개념상으로 나타낸 건데요. 구조물의 응답. 그래서 주된 주기 성분을 보면은 이제 뭐 하지만 구조물의 응답으로 응답 스펙트럼을 구한 거죠. 바람이 있는 경우는 0.01Hz에서 0.1Hz. 그러니까 주기로 따지면은 10초에서 100초까지 주된 영역이 되는 거고, 지진을 보면은 1Hz에서 10Hz까지 1초, 0.1초에서 1Hz 성분이 주된 1초 성분이 주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장대 교량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 큰 거고, 빌딩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고층 빌딩은 바람의 영향도 크고, 이제 저층 빌딩 같은 경우는 지진의 영향이 더 크고, 트랜스미션 케이블, 송배전 케이블은 요 가운데 속해 있는 거, 바람에 더 큰 영향을 받네요. 이런 식입니다. 바람에 의한 건물들 간의 상호 간섭, 마이다스 컬럼의 홍성일 박사의 답변을 요약했는데요. 이미 지어진 건물 주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건물이 풍공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책은 뭐냐? 앞에서 기준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풍환경, 빌딩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리고 그 앞쪽 건물의 높이와 폭이 커질수록 그 뒤로 가는 이제 우리가 이게 와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뒤쪽 건물에 미치는 상호 간섭 효과는 앞 건물의 규모, 접근 바람의 풍속과 비례한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건물에 의해서 기존 건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제 풍하중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변 건물에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반영해야 된다. 뭐 건물의 경우 비행기와 자동차 같이 한 방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 뭐 여러 가지 방향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풍동 실험을 수행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확인을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 설계했던 풍화중보다 작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은 신축 건물의 외형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계구부를 둔다든지 바람길을 열어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기류의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